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조문낭독 4편 제169조부터 제194조의 5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편 총칙, 제13장 감정, 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 선서 제1항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성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제1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항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 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제6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항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항 제3항의 유치는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제172조의 2 감정유치와 구속 제1항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 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항 전 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 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 괄호 열고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준용한다.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채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의 2 감정의 촉탁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의 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3항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 검사의 상소 취하와 소송비용 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 제3자의 소송 비용 부담 제1항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자에게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91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92조 제3자 부담의 재판 제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제1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 계속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의 2 무죄 판결과 비용 보상 제1항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2호 한 개의 재판으로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호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호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 3
비용 보상의 절차 등 제1항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 4 비용 보상의 범위 제1항 제194조의 2에 따른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법원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 5 준용 규정 비용보상 청구, 비용보상 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